드넓은 들판, 알곡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옥한 토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금강과 망경강에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생명의 저출처럼 흐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130여 년 전 이곳 역시 그 강물은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넘실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땅에 스며든 복음은 영적 화무지와 같았던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오랜 시간 민족의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함께하며 이곳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숨겨진 역사의 보물을 찾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강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 강은 성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의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좀 내려가면 포구가 있어요. 네, 포구. 포구. 그러니까 이게 만경강이거든요. 예. 만경강인데 이게 이제 서해에서 밀물이 되면 네. 물이 차요. 아, 여기까지요? 물이 차서 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얕은 물에도 이제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춘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춘포면이었는데 네. 지금 대장촌이라고 일제시대 때 대장촌이라고 불렀어요. 네. 춘포면인데 근데 사실은 남장로교 선교부가 전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기 전에 남장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여행을 이제 답사를 하잖아요. 아, 여기를 통해서. 근데 레이놀즈 선교사가 1894년에 처음 여기 답사를 한다. 아, 이 지역을요? 그래서 처음 왔던 곳이 여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외진 시골인데도 왜 여기를 왔었을까 네.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토가 많은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교사들의 그 관심 대상이 됐죠. 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기에 이제 여기는 식민지 이전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농토를 이제 확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양곡 수탈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저 일제시대 때 집들이 남아있다고 지금. 네. 예. 이런 건물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농장주의 집이죠. 아. 농장주의 집인데 그런 집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만큼 여기가 굉장히 그 비옥한 농토가 있었던 곳이죠. 네, 그곳에 이제 이곳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훗날 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대장교회라는 이름으로 좀 남겨지게 돼요. 아, 그런 역사와 이곳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한번 대장교를 향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30여 년) 전 망경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곳에 은혜의 첫 발을 내딛었던 레이놀드 선교사. 그 발걸음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신앙 모임으로 시작된 대장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교수님께서 몇 번 얘기하셨던 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런 교통수단, 사실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 당시는 육로보다는 어쨌든 수로가 그렇죠.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었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런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배를 이용하는 이동이 더 원활했겠네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기 같이 이제 벌판이잖아요. 예. 근데 강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뭐 다리가 어떤 거였겠어요? 뭐. 그러니까 다리라는 게 뭐 변변한 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저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섭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잘라갖고 이렇게 엮어서 하는 다리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놀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넓은 다리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로를 이용해서 이제 오시는 것이 제가 용이했고 네.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수로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아. 춘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춘포요. 여기 춘포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면은 춘포면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마을 이름은 이제 대장촌인데 네.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가 사실 제일 먼저 찾아왔던 곳이 이 수로를 따라서 온 거고. 아. 수로를 따라서 와서 이제 답사를 했는데 그해 이제 1894년 12월에 이제 동학이 예, 일어나죠. 잖아요. 그러니까 이 3월에 왔다 가시거든. 네. 3월에 왔다 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학이 나니까 사실은 철수를 하죠. 서울로 다. 네네. 철수를 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레이놀드 선교사하고 드류 선교사가 네. 이제 여기를 다녀가시고, 그러니까 다녀가면서 이 지역을 이제 관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좀 묘해요. 어떻게요? 뭐냐면 여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외지에서 기독교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독특한 경우에. 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1902년 이제 여기가 이제 1902년에 세워지는데 네. 한 분은 이제 쌀 장사를 여기 이제 쌀 동네잖아요. 그렇죠. 왜 평야가 좋으니까. 평양이니까 쌀 미국상을 하는 사람이 이제 금마라고 하는 곳에 여기 가까운 금마라고 하는 곳에서 쌀 장사하는 분이 이제 여기 들어오시고 한 분은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야지다 보니까 물이 있어야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물 관리하는 그래서 예. 소위 그 수리조합 옛날 이제 수리조합이라는 말로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물 관리하는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돼요.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기독교를 접촉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뭐 그들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가까운 선교사들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남장로교를 찾을 수밖에 찾겠는데. 없었고 그것이 이제 전주에 전주. 접촉을 했고 뭐 전주는 직선거리로 가면 네. 멀지 않은 곳이니까 아. 전주에 접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기록상으로는 이제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들은 뭘 훗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여기 올 수 있었던 선교사가 과연 누굴까라고 했을 때 해리슨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네. 이제 이렇게 시대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네. 해리슨 선교사가 가장 이제 그 타이밍에 여기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때 해리슨 선교사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네네. 청빙을 하게 와서 그분에게 이제 공동체를 확인하게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죠. 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외부에서 이 지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직업을 따라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선교사를 청빙을 해서 교회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아. 독특한 형태. 레이놀드 선교사가 남긴 대장촌 방문 기록. 그가 머문 대장촌에서의 하룻밤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선조들의 지혜로운 믿음을 통해 대장교회는 이곳에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에 여기는 지금도 일본 후에 네. 식민지가 돼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대건조 들어와서 자기를 차지하고 살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 대농장주 주택들이 몇 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집이 이제 호소가와라고 하는 호소가와 농장의 이제 호소가와 저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농장주들이 지금도 집들이 여기 남아 있을 만큼 네. 여기 엄청난 이제 토지를 장악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일본으로 실어 가는 작업을 했죠. 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부촌 그러네요.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호감을 가지게 했어요. 쉽지가 않을 쉽지 텐데요. 않죠. 굉장히 이 어떤 그
오래된 예. 마을이기도 하고 한데 마을 사람들한테 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배척도 있는데 사실 보통은 있잖아요.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호감 오. 이 마을 사람들한테 그만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 영향을 선한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재밌는 게 그분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을 이제 그렇죠.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당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묘하게 이제 사사건건 이제 딴지를 걸고 이제 배척을 하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치고 이제 이 초기 공동체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오히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땅도 내주고 오.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막아주고. 사람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건물이 1905년에 세워져요. 빨리 세워졌네요. 바로 세워졌죠. 예. 공동체 시작돼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세워지거든요. 이제 그 집 예배당터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카톨릭 신자인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반대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기 신자들의 그 이 마을 안에서의 어떤 섬김, 마을 안에서의 그 사람들에게 준 어떤 인상이 행실들이. 굉장히 이제 선하게 또 모범적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초기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배척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떤 마을 게? 잔치를. 마을 잔치에 헌당식 할 때요? 왜냐면 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상 협력이 호감도가 있어서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졌으니까 아. 뚝딱하고 그냥 야. 한 달 만에 졌으니까 물론 지금처럼 이런 그 예배당은 아니었겠지만. 아니지만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또 이 뭐랄까요 정말 이 초기 그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이 정말 속전속결로 지어졌거든요. 그 마을 잔치를 하는데 그 마을 잔치를 할 때 이제 선교사를 초청하겠네요. 초청했죠. 그때 온 선교사가 이제 맥커친 선교사예요. 맥커친 선교사인데 이 맥커친 선교사가 결국은 이 교회를 이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해주죠. 해주는데 그 선교사까지 초청을 하고 마을 잔치를 하는데 네. 여기 소위 막걸리 파티가 술판이 좀 벌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 말고도 이제 사실 이 호남 지방에서 그렇게 예배당 짓고 사실 마을 잔치 했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 사람들의 초기 그 마을에 적용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이 교회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뭐랄까요? 이 교회가 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고립된 마을이잖아요. 시골 이 벌판 가운데 있는 마을이니까 네. 그 마을에서 이제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나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옳으냐 나쁘냐 뭐 좋으냐 선거하기야 나쁘냐 이거를 그게 이제 아니라. 떠나서 초기 그분들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다만 그러나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세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례 문답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세례 문답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초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을 안 하면 일단 세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달랐어요.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또 예배당 치고 평안하게. 마을 잔치도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네. 교회였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시골에 어쨌든 행정구역은 시 안에 있지만 사실 농촌 지역이잖아요. 네. 농촌 지역인데도 뭐 예배당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사실은 영향력을 이제 이 지역에 미치고 있는 교회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에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교회와 같이 어떤 여기서 큰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질 않아요. 아, 그게 좀 아쉽네. 그러나 여기 분들 여기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아무래도 여러 교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화하지 않은 결과 역사에서 이제 멀어지는. 사라진, 지워진 그런 거죠. 일찍이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세월을 견디며 역사를 잇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초기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그 역사가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박도현 집사님 순교기가 바로 그건데, 문용기, 장경춘, 그건 남전교회 네. 분들이잖아요. 순교관 시험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정작 이제 이 교회, 대장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대장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이 쭉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남전교회 쪽에 이분의 성함이 처음에는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럼요. 참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박도현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제 사실 초기 때 4.4 만세운동 당시에 현장에서 이제 6명이 이제 희생을 당해요. 그런데 바로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순교하신 분이죠. 6분이 그 현장에서 순교를 하는데 저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순교의 그 상황이 달라요. 박도현 집사님은 일제시대 때 4.4 여기 일이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 만세운동 하는 그날 현장에서 이제 희생당하신 분이죠. 박병옥 전도사님의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인데 이분은 6.25 때, 6.25 때 이제 희생을 당하신 분이에요. 6.25 때 희생을 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사실은 이분의 아버지가 박상래 장로님이신데 네. 그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오.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 교회에서요? 한 교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네. 그다음에 아들이 전도사님. 이야, 믿음의 가문이네요, 진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박병옥 전사님이 당시에 사실은 조선신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조선신학교 해방 이후에 조선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상래 장로님의 맏아들이야. 6 아들이 있었어. 네. 아들만 6. 아들만 6인데 3 아들이 사실은 다 희생을 당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그래서 한 분은 납치를 당하시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형을 당했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한 분은 이제 둘째 아들은 또 납치를 당했어요. 네. 인민군에 의해서 납치를. 그런 아픈 가정이죠. 그러나 이제 박상래 장로님이 그 이후에도 그 권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쭉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슬픈 아픈 역사는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저분이 이제 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유복자가 있게. 유복자를 안고 이제 혼자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따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따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군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도 이제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집사님이 계시고 유교와 관련해서 또 순교하신 우리 박병옥 전사님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로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바친 두 순교자.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대장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이 교회 역시 피 흘림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 피 흘림의 어떻게 보면 그 열매들이 네. 지금 그 후손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참 교회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설립의 역사도 있지만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의 역사도 하나하나씩 한 켠에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오래된 교회 중에서는 그런 역사들의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화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경우들이라서 우리가 사실 접근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6.25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일제시대 때 있던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고난을 겪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 이야기들을 어떤 교회는 의도적으로 아예 묻은 교회도 있고 몰라서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좀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좀 더 저분들에 대한 어떤 삶을 좀 더 발굴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좀 더 많은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몫은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또 교수님 말씀처럼 역사화, 그다음에 시각화 시켜가지고 후대에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저희의 어떤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프로그램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일일이 다 모두 찾아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 지역 교회만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의 역할이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 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한국 현대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켜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대장교회를 통해 알아본 익산 기독교의 역사. 빼앗긴 들의 희망으로 심어진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느껴지는 역사 속 감동과 은혜. 오래도록 함께 누리기 원한다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